2025년 6월 18일 낭독 사설 한겨레. 집값 상승 대출 증가 악순환 조짐 가계 부채 다시 집값 상승 대출 증가 악순환 조짐 가계 부채 관리해야. 최근 처음부터 집값 상승 대출 증가 악순환 조짐 가계부채 관리해야.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들썩이면서 가계대출도 함께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자칫 집값 상승이 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대출 증가가 다시 집값을 밀어올리는 악순환이 본격화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은행권 관계자들을 불러 가계대출 현황을 점검하고 다주택자 대상 대출 자제 등을 요청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폭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실제 5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6조 원이 늘어나 증가폭이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번 달 들어 대출 증가세는 더 빨라지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 12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5월 말보다 1조 9,980억 원 불어나며 하루 평균 증가액 1,665억 원이 지난달 1,612억 원보다 커졌다. 이런 가계대출 증가세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6월 둘째 주 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26% 올라 지난해 8월 이후 40주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국토연구원이 17일 발표한 5월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1.5로 전달보다 11포인트나 상승했다. 국토연구원이 17일 발표한 5월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국토연구원이 17일 발표한 5월 서울 주택매매시장 국토연구원이 17일 발표한 5월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1.5로 전달보다 11포인트나 상승했다. 문제는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장만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위 영끌 현상이 재현될 위험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이미 다른 나라들에 견주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많으면 소비에 쓸 여력이 줄어들어 만성적인 내수 부진과 성장 둔화로 이어지게 된다. 대출이 많이 풀리면 집값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 부동산 시장의 불안도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가계 대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철저한 관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일단 다음 달 1일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필요시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DSR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한국은행도 최근 지금 같은 금리 인하기에는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도 최근 지금 같은 금리 인하기에는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LTV, DSR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 기대를 차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 또한 이른 시일 안에 강구될 필요가 있다. 한 번 더. 집값 상승 대출 증가 악순환 조짐. 가계부채 관리해야.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들썩이면서 가계대출도 함께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자칫 집값 상승이 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대출 증가가 다시 집값을 밀어올리는 악순환이 본격화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다시. 자칫 집값 상승이 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대출 증가가 다시 집값을 밀어올리는 악순환이 본격화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은행권 관계자들을 불러 가계대출 현황을 점검하고 다주택자 대상 대출 자제 등을 요청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폭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실제 5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6조 원이 늘어나 증가폭이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번 달 들어 대출 증가세는 더 빨라지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 12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5월 말보다 1조 9,980억 원 불어나며 하루 평균 증가에 1,665억 원이 지난달 1,612억 원보다 커졌다. 이런 가계대출 증가세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26% 올라 지난해 8월 이후 6월 둘째 주 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26% 올라 지난해 8월 이후 40주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국토연구원이 17일 발표한 5월 서울 주택 매매 시장 소비심리 지수는 131.5로 국토연구원이 17일 발표한 5월 서울 주택 매매 시장 소비심리 지수는 131.5로 전달보다 11포인트나 상승했다. 국토연구원이 17일 발표한 5월 서울 주택 매매 시장 소비심리 지수는 131.5로 전달보다 11포인트나 상승했다. 문제는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장만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위 영끌 현상이 재현될 위험이다.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는 이미 다른 나라들에 견주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소득 대비 가계 부채가 많으면 소비에 쓸 여력이 줄어들어 만성적인 내수 부진과 성장 둔화로 이어지게 된다. 대출이 많이 풀리면 집값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 부동산 시장의 불안도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철저한 관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일단 다음 달 1일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필요시에는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 DSR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한국은행도 최근 지금 같은 금리 인하기에는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LTV, DSR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 기대를 차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 또한 이른 시일 안에 강구될 필요가 있다. 중앙일보 사설. 김민석, 겸손한 자세로 각종 의혹 성실히 해명해야. 김민석, 겸손한 자세로 각종 의혹 성실히 해명해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재산 증식과 채무거래 의혹 등에 대해 해명하고 있지만 의구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 당시 불법 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은 데 대해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요청하지도 않은 중앙당 지원금 성격의 기업 후원금 영수증을 실무자가 실수로 미발급한 것인데 검찰이 자신의 책임으로 몰아 기소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김 후보자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불법 정치자금임을 알았다고 판단해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특히 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따른 추징금 수억 원을 갚고도 자산이 증가한 경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후보는 2020년 채무만 5억 8천여만 원이 있었는데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른 올해 재산은 2억 1 다시 김 후보자는 2020년 채무만 5억 8천여만 원이 있었는데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른 올해 재산은 2억 1,500여만 원이다. 재산이 5년 새 8억 원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이 기간 5억 원 남짓한 세비 외에 다른 수익이 없는데 추징금에다 신용카드 지출, 아들 유학비까지 어떻게 감당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정확한 소득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강모 씨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린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가 의원이던 시절 강 씨는 장기간 후원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밖에 아들이 고등학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만든 표절 방지 법안이 김 후보자 공동 발의한 이밖에 아들이 고등학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만든 표절 방지 법안이 김 후보자가 공동 발의한 법안과 같은 내용인 탓에 대학 입시 관련 아빠 찬스 의혹도 불거졌다. 김 후보자는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해 부과된 김 후보자는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해 김 후보자는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해 부과된 추징금 2억 원은 당시 전세금을 털어서 갚았으며 김 후보자는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해 부과된 추징금 2억 원은 당시 전세금을 털어 갚았으며 신용불량 상태에서 추징금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1,000만 원씩 빌려 완납했다고 해명했다. 10억 원 가량의 추징금과 그에 더한 증가산 증여세까지 간신히 납부한 뒤 최근 대출을 받아 채무를 청산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에 대한 검증은 엄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총리는 장관 임명 재청권을 가진 만큼 도덕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서는 곤란하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도 거치기 전에 경제, 외교안보, 사회복지 관련 부처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청문회 준비를 위한 학습 차원이라지만 총리 후보자가 부처로부터 공개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은 이례적이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정부가 출범해 현안 파악과 대응이 시급하다고 해명했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여권이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당연시하는 것으로 비춰 오만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김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겸손한 자세로 여러 의혹에 대해 상세한 자료를 공개하며 성실히 해명하기 바란다.